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차 시이고요.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설명에도 나오겠지만 두 개의 항을 전개했을 때, 정리를 했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성질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개 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랑 더하기 B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항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렇게 이제 두 개 항을 두 개 항의 합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요러 해가지고 요거의 n제곱 뭐 예를 들어서 2제곱 아니면 3제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제 전개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전개식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개 항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 1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이걸 알고 있다 가정할게요. A의 0제곱은 1이다. A가 0 아닌 어떤 실수에 대해서 0제곱 하면은 1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수 지수의 지수 법칙 그러니까 x 이렇게 ay 있을 때 여기 있는 지수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수 법칙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가 어떻게 되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 그리고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a의 x의 y제곱은 a의 xy제곱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a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모르겠으면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항 정리는 두 개의 항을 전개를 한다,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다, 맞죠? 그래서 다항식 a 플러스 b의 n제곱, 이거의 전개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하는 거는 a 더하기 b의 1제곱, 이거는 이제 전개 그냥 할 거 없이 a 더하기 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생 공식 하면서 중학교 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요런 거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a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4제곱,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죠? a 더하기 b의 4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해가지고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 이거를 갖다 그럼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많이 복잡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요거의 전개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다 기울여서 노가다를 해서 다 구해서 이제 규칙성을 찾을 수는 없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이 식의 전개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중복 조합을 배우면서 이거 항의 개수는 알고 있어요. 그죠? 항의 개수는 어떻다 했습니까? A랑 B 두 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두 개 중에서 n번 중복을 허용해서 n번 선택하는 만큼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는 2HN만큼 나온다. 라고 해서 n 플러스 1CN이다. 그래서 n 플러스 1개가 되겠구나, 항의 개수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에 이제 n제곱 하면 항의 개수는 총 더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항이 총 n 플러스 1개인 거는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을 또 살펴보니까 세제곱을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a의 세제곱
A의 제곱, A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없다 맞죠? 근데 여기 없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A의 0제곱에 B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A의 0제곱 해가지고 총 이제 뭐지? 4개다. 3 더하기 1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의 세제곱에 B의 0제곱 해가지고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2제곱, B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제 이거의 항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 항은 A의 n제곱에 B의 0제곱 맞지? 그리고 A의 n-1제곱에 B 그 다음에 A의 n-2제곱에 B의 제곱 A의 n-3제곱에 B의 세제곱 점점점 해서 이제 요렇게 A의 0제곱에 B의 n제곱까지 요렇게 해서 총 n 플러스 1개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앞에서 이제 중복조합 할 때 이제 뭐라고 했었어요? 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차 다낭식이라고 다낭식이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항의 차수가 이제 다 몇 차다? n 차인 동차 다항식이다. 단항식이다 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동차 단항식이 총 n 플러스 1개네. 그래서 중복조합만큼 했었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이 항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이 항 앞에 붙는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라는 인수가 3번 곱해져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A 제곱 곱하기 B 요 항이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냐? 모든 경우를 갖다 한번 따져보면요. A 제곱이니까 A가 이제 2번 뽑혀야 되는 거고 맞죠? A가 2번 뽑혀야 되는 거고 B의 1제곱이니까 B가 한 번 뽑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3개의 이제 인수 중에서 B를 이제 선택하는 거를 요 3개 중에서 하나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인수에서 A를 뽑고 두 번째 인수에서 A를 뽑고 세 번째 인수에서 B를 뽑는다. 맞죠? 이렇게 하면 이거 각각을 곱해서 A제곱 B라는 항이 나올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첫 번째 항에서 A,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에서 A,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서 B,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에서 A 이렇게 이제 뽑아서 곱하면 어떤 항이 나온다? A제곱 B가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수에서 B,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에서 A, 세 번째 인수에서 A 그래서 뽑은 다음에 이걸 곱하면 A제곱 B라고 하는 항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항이 몇 개 생겼습니까? 3개 생겼죠. 여기 이제 이 3개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3개의 A 플러스 B의 인수, 이거의 곱 중에서 한 개를 B를 뽑는다. 맞죠? 한 개의 B를 뽑는 경우의 수가 3C1이죠. 맞죠? 3개의 인수,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요 이제 3가지의 인수 중에서, B를 하나, 뽑는다. 그게 이제 요거라는 거고요. B를 하나 뽑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B를 뽑았다 하면 나머지 항에서는 자동으로 A가 뽑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나 3개의 A 플러스 B 곱 중에서 2개의 A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나 똑같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써놨지만 3개의 인수 중에서 A를 2개 선택하는 거나 3개의 인수 중에서 B를 1개를 선택하는 거나 둘 중 하나의 관점으로 선택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3개의 인수 중에서 B를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인수는 무조건 A가 뽑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는 그 세 개의 인수 중에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관점이 보기 편하게 이제 B를 뽑는다. 이걸로 이제 대부분은 생각해서 합니다. 세 개의 인수 중에 B를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두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A가 남는 만큼 이제 뽑힐 거니까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이때는 이제 3시 1로 이제 보고 이걸로 이제 보고 이제 전개를 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거 이제 조합으로 이제 나타내면 3C 0 곱하기 A의 세제곱 B의 0제곱 B의 0제곱은 1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A의 세제곱 B의 0제곱이라는 거는 세 개의 인수 중에서 A 요렇게 뽑겠다. 즉 B는 하나도 안 뽑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의 경우의 수는 3C 0 해서는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3C 1에다가 B를 한번 뽑고 나머지 두 번을 A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개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B가 두 번, 그 다음에 B가 세 번,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거를 A 4제곱, A 플러스 B의 4제곱, 여기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의 4제곱, 이것도 전개를 하면 B가 빵번 뽑혔냐, 그 다음에 B가 한 번 뽑혔냐, B가 두 번 뽑혔나, B가 세 번 뽑혔냐, 그리고 B가 4번 뽑혔냐에 따라서 항의 개수가 총 5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각각의 개수는 4C 0, 4C 1, 4C 2, 4C 3, 4C 4 맞죠? 4개의 인수 중에서 A 더하기 B 요게 이제 4개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는 것 중에서 각각의 인수에서 B가 몇 번 뽑혔냐에 따라서 이제 요 개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제곱이 아니라 n제곱으로 일반화를 하면 네, a 플러스 b가 총 이렇게 이제 n개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 n개 중에서 이제 b를 r개 뽑는 경우의 수 ncr 한 다음에 b를 r개만큼 뽑고 남는 n-r개만큼을 a를 뽑는다. 라고 이제 식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n개의 인수 중에서 r개의 b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n-1개의 a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다 라고 해가지고 ncr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적어주면 nc0에 a의 n제곱 b의 0제곱 더하기 nc1에 a의 n-1제곱 b의 1제곱 더하기 nc2에 a의 n-2제곱 b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cn에 a의 0제곱 b의 n제곱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게 이항 정리입니다. 네, 이항 정리 설명을 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요렇게 된다. 위에 쓴 거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b를 선택하는 거 b가 0번 선택되어 있으니까 nc0, b를 한 번 선택하니까 nc1, b를 두 번 선택하니까 nc2 맞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b 두 번 하면 a는 n-2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제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를 보겠습니다. ncr이랑 ncn-r이랑 우리는 조합으로서 같다라고 알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an-r에 b의 r제곱 이거의 개수와 ar 제곱 b의 n-r제곱의 개수는 서로 같다 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nc0, nc1, nc2, 땡땡땡, ncr, 땡땡땡, ncn 이거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노미알 코에피시언트
efficient 이렇게 쓰나? 또 자신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두 개 항의 개수,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NC0, NC1, NC2 요 수들은요. 요 조합의 수죠. 그리고 참고 3 보면 수학 1에서 우리가 수열을 배우게 되면 시그마라고 합의 기호 시그마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게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항 정리 이게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A 더하기 B의 N제곱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N까지 NCR의 A의 N-R 제곱 그 다음에 B의 R제곱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쓸 때 요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배우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요 뭐라고 해야 되노? 요 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수학 1을 안 배웠다라는 가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개식의 각 항의 꼴. 전개식이 있으면 각 항의 꼴이 요런 꼴로 생겼다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전개식이 이제 NCR에 A의 N-R 제곱, 그 다음에 B의 R 제곱, 요 꼴로 생겼다 해서, 요렇게. 전개식 이렇게 하면은 각 항이 요 꼴로 생겼다 해서 전개식의 각 항의 꼴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쓰든지 이제 여러분 마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이항 한자로 쓰면 요렇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쓰면 바이노미얼, 바이는 이라는 뜻이죠. 노미얼은 식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항식은 모노미얼이라고 썼었잖아요. 한 개 있는 식. 그리고 다항식은 폴리노미얼 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 폴리노미얼 중에서 두 개 항이 있는 거니까 바이노미얼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바이노미얼 시오렘 이라고 이제 씁니다. 영어로. 그리고 5번째, 이항 정리의 이항 개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합은 뭐라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총 이제 n개 a 더하기 b의 n개의 인수들에서 이제 a가 몇 개, 여기 인수들 중에서 이제 a가 n-1 r개, 그 다음에 b를 r개 이제 뽑는 만큼 이제 그 경우의 수만큼 이제 개수가 이제 생겼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 그러니까 3항에 대한 이제 일반항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요. 그래서 식은 요렇게 이제 됩니다. 이 말은 r 더하기 q,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n을 만족하는 모든 pqr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식은 합의 기호인데 합의 기호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이제 n이 되는 모든 PQR 쌍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항의 개수는 몇 개? 3HN개 있고 항의 개수가 맞죠? 그러고 개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6제곱 여기에서 요런 항이 있겠다 맞죠? 2 더하기 3 더하기 1은 6이니까 동차 단항식 맞죠? 그렇게 이제 그 중에서 A의 2제곱, B의 3제곱, C의 1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인수가 n개 있는 거니까 그 n개의 인수 중에서 첫 번째에서 A를 뽑는다, 두 번째에서 A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를 뽑는 어떤 항이 인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개수는 6팩토리얼을 2팩, 3팩, 1팩으로 나눈 만큼 이제 뭡니까? 이 항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항에서 만드냐, 두 번째 항에서 A를 갖고 오냐, 세 번째에서 A를 갖고 오냐, 이런 식으로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개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안 하겠죠. 그죠? 교육과정 넘어가니까 이항 정리까지만 교육과정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항 정리의 이항 계수 조합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확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참고 5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4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은 a 플러스 2b의 5제곱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2b 이거를 갖다 하나의 항, a를 하나의 항으로 둬서 어떻게 a의 5제곱, 그 다음에 a의 4제곱, 2b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이제 a라는 항 하나랑 2b라는 항 하나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요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5C형의 A의 5제곱, 5C의 A의 4제곱, 2B의 1제곱, 그 다음에 5C의 A의 3제곱, 2B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한 게 5가 되게끔 하는 모든 항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5C0, 5C1, 5C2 이항 계수들을 앞에다가 이제 곱하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 되는 만큼 여기 거듭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하면서 뭡니까? 1, 이항계수 1, 5, 10, 15, 1 해가지고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x-3의 5제곱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항은 어떻게 생각한다? 2x랑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어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항이 2x인 거랑 마이너스 3인 거랑 이 두 개의 합을 전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항을 마이너스 3 하나 묶고 2x 묶어서 이거 5제곱을 돌리면 이렇게 저렇게 전개되다가 그 전개식의 일반항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거잖아요. 5cr에 마이너스 3에 5 마이너스 r제곱 그리고 2x의 r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다 맞죠? 그래서 정리를 시켜주면 x의 r제곱 앞에 이만큼의 개수가 붙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x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x의 r제곱이 x의 세제곱이 되는 그때의 r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r이 3일 때의 개수가 x세제곱의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r은 3 여기 이제 대입을 해줘서 계산하면 x세제곱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5C3은 1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2의 세제곱은 8이 되니까 720. 그래서 뭡니까? 이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는 720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은 더 어려워집니다. x 플러스 x분의 2제곱 x분의 2의 8제곱 이거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x 있고 여기에는 이제 유리식으로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항으로 놓고 이렇게 이제 항 두 개로 놓고 이항 정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 곱 더하기 x분의 2항 해서 이제 돌리면 이항계수의 일반항은 이항 정리의 일반항 아니면 뭐라고 표현한다 했었지? 전개식의 각 항의 꼴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했었죠. 일반항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전개식의 각 항의 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8CR에다가 앞에 항에 8-R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항에 R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반항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8CR에다가 x의 8-R제곱에 2의 R제곱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R제곱 분모에 x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원에서 지수를 배우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분의 1의 r제곱은 x의 마이너스 r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x가 있는 것끼리 묶어 놓고 그 다음에 x가 아닌 것끼리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코에피시언트 개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문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자 항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전체가 항이 되고요. 그러면 뭡니까? 각각의 이제 전개식에서 각 항의 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서 그거의 차수가 8-2r의 제곱, 차수가 요만큼 되잖아요. 근데 이게 4가 됐으면 좋겠죠. 8-2r이 4다. 8-2r이 4다. 그러면 넘겨주면 4는 2r 돼가지고 r은 2가 되겠죠. 즉 r이 2가 되면 x 4제곱의 개수가 여기에다가 r에 2를 갖다가 대입한 만큼 이제 개수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2 곱하기 2의 제곱이다가 되어서 102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 4번은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다항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1-x의 4제곱 곱하기 2-x의 세제곱. 이거의 전개식이 있겠다, 맞죠? 그럴 때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일까?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1-x의 4제곱을 전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x의 세제곱을 전개해 줍니다. 그러면 각 항의 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겠다,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곱해져서 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요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어쨌든 여기 이게 곱해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항이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맞죠? 그 중에서 개수는 요만큼이 되겠죠. 맞죠? 앞에 있는 거 요만큼. 앞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개수 여기, 뒤에 있는 거의 개수는 요만큼 해서 이제 서로 곱하면 이제 그게 요 식에 대한 그 요만큼 x 요 식에 대한 개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x의 r 플러스 k 요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r의 r 플러스 k가 2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r 값은 뭡니까? r은 1-x의 4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제 항들인 거니까 r은 0, 1, 2, 3, 4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k는 2-x 이거의 세제곱에서 이제 나오는 일반적인 항들인 거니까 0, 1, 2, 3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r은 0에서부터 4 사이에 있는 정수고 k는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이제 r 더하기 k가 2가 되려고 하면 r이 2가 되고 k가 0이 되는 경우, 맞죠? 그리고 r이 1, k가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r이 0, k가 2가 되는 경우, 요 세 가지밖에 없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수들을 구해요. 이때 첫 번째, r이 2고 k가 0일 때의 개수 계산하면은 48이 나와요. 그리고 r이 1이고 k가 1일 때의 개수는 요렇게 이제 돼서 48이 나오고요. 세 번째, r이 0이고 k가 2가 될 때의 개수는 요렇게 이제 되어서 6이 나오게 됩니다. 네, 즉 1, 2, 3에 의해서 이거를 다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는 48이 나오건 48 이렇게 했을 때 48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48 이렇게 했을 때 6이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개수는 다 합한 거겠죠. 이렇게 이제 돼서 48의 x의 제곱이 나왔을 거고, 이렇게 해서 48의 x의 제곱이 나왔을 거고, 이렇게 해서 6x의 제곱이 나왔을 거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이 전체의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개수는 뭡니까? 48 더하기 48 더하기 6 해가지고 102. 그래서 이거 전체의 개수는 100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